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략 1시간 정도 한자어휘의 도금 부분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한자어휘 도금 파트 부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도금과 표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극복하기가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이제 표기는 2차적인 문제라고 치고 도금 문제라도 해결해 보자 이런 차원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가 다시 반복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정한 어휘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금 오래된 한자 어휘들의 도금 문제입니다. 최근 한자 어휘들의 도금 문제에 관해서는 기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전의 것들을 반영해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시험 볼 때까지 자주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같은 것이 나왔을 적에 사지선다형이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같은 것이 나왔을 적에 2개 정도를 확인하고, 그래서 선택지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대체로 본 문제는 예전의 기출문제, 오래된 기출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위에 관련해서 좀 연상되는 어휘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밑에다가 참고로 달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바르게 읽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유약이라고 한 것은 유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사람인변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니까 선비 유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람인자가 들어가 있지 않고 마음신변이 들어가 있지요. 마음신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과 관련된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할 약자는 맞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유자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가 듭니다. 주선이라고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주자일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한자이긴 한데요. 어쨌든 뭐 선자는 맞긴 맞습니다. 돌다 선자인데 주자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핍박인데 이것도 둘 다 어려운 한자이긴 하죠. 박자는 뭐 그럴듯하게 백자하고 의미 비슷하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이 닥치다 핍자일 것인가가 문제긴 합니다. 핍자가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괴팍이라는 것은 우리가 틀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맞춤법을 성실히 학습한 친구들 이거 보면 괴팍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상황에서는 틀린 말로 보고 있죠. 뭐가 맞습니까? 괴팍으로 쓰죠. 괴팍이 너무 괴팍해 보이니까 그냥 단순화시켜서 괴팍하다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의 기준에 맞추어서, 즉 현재의 맞춤법 기준에 맞추어서 한자 어휘를 도금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4번은 괴팍일 것이라고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은 맞춤법에서 괴팍할 때만 팍이고 원래 한자음이 팍자인데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팩할 팍자인데 팩하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욱 가는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팩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그러질 꾀자에다가 팩할 팍자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자들 같은 경우는 다 팍자로 씁니다. 다 팍자로 쓰지만 괴팍할 때만 많이 쓰이는 글자니까,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맞춤법에서 괴팍으로 쓰자 이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4번은 일단은 음이 잘못 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4번을 제끼고 1, 2, 3번 중에서 답이 무엇일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참고해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어릴 유자가 있긴 하네요. 그렇죠? 유하고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자이죠. 주나라 주자. 주 아담이하고 똑같다면 주선이 될 것 같네요. 그다음 이건 또 어떻습니까? 왜 이 녀석이 나왔지? 어쨌든 둘 다 좀 어려운 한자인데 상당히 중요한 한자어입니다. 어느 정도 도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번은 나약입니다. 나약인데요. 이게 나약할 나자입니다. 앞서 사람인변이 들어가 있으면 유자라고 했지만 선비유자, 이게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서 마음과 결부된 것이고 나약할 나자에서 나약입니다. 그런데 나약 이게
유약이라고 그렇게 쓰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금에서 많이 나오는 한자니까 유약이 아니라 나약이란 사실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2번 선지는 알선입니다. 알선. 대단히 좀 어렵죠. 일상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알선 수죄 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형법에서 공부하는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는 알선 수죄가 아니라 수재죠. 재물재자 수죄라고 제가 발음을 잘못 알선수재이죠. 근데 어쨌든 알자가 관리하다 알자 돌리다 알자거든요. 관리하다 돌리다 알자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다 돌리다 알자에다가 선자도 돌다 또는 돌리다 선자거든요. 그래서 A에서 B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준다 해서 알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짐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도금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이걸 주선이라고 선지에 써놨었죠. 주선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두루주자 써가지고 두루주자에 돌리다 선자 참고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이 바로 주선입니다. 주선. 나약에서 뭐 그냥 제가 연상되어서 이제 유치하다 할 때 유치를 써놨는데요. 어릴 유자에다가 어릴 치자입니다. 어릴 유, 어릴 치. 어릴 치자가 벼화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벼의 어린 싹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릴 유, 어릴 치, 유치가 되겠고요. 3번으로 가봅니다. 3번에서는 핍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닥칠 핍자에 닥칠밥자라고 말을 합니다. 닥칠핍, 닥칠박, 핍박이라고 읽습니다. 핍박. 그래서 여튼 핍박이 심하다 이렇게 쓰게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닥치다, 억누르다라고 하는 핍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괴팍이 맞습니다. 어그러질 괴자에다가 팩할 팍자이지만 팍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괴팍할 때만 팍으로 쓰고요. 뒤에 가면 또 다른 어휘가 나올 거니까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괴팍할 때만 팍이라고 쓰기로 한다. 어그러질 꽤 팩할 팍. 일단은 정답은 말이죠. 3번으로 정리해두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핍 보이죠. 마지막에는 참고에 결핍 보이는데요. 모자랄 결자에다가 가난할 핍자라고 써놨는데요. 모자랄 결, 가난할 핍, 결핍입니다. 결핍이라는 한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간주가 나와 있고요. 미흡이라고 돼 있고 강팍이라고 돼 있고 소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제가 팍이라고 하는 것이 팩하다 원래 음은 팍이라고 했고 이 팩할 팍자 갑자기 욱하는 성질 이것이 괴팍할 때만 팍으로 그렇게 쓰이기로 했지만 나머지 그 경우에는 본래 한자음대로 팍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틀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팍하다 강팍하다 강할 강자에다가 팩할 팍자 참고해 보시면 강팍하다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그런 말이 됩니다. 본래대로 강팍이라고 읽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 소생 등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벌써 정답은 3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번에서 힌트를 잡았다면 3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다면 간주, 미흡, 소생 얘들은 뭘까요? 그러면 뭔 족 같죠? 그렇죠? 합족이냐? 이건 또 뭘까요? 이게 사이비 할 때 비슷할 사자인 거 아십니까? 비슷할 사자. 우리가 사자 할 때 사이비라고 하는 자도 알아두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비슷할 사자이고요. 하지만 그래서 지만이라고는 역접에 접속어 이자를 쓰겠고요. 역접이에요. 그러나 아니다라는 비자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아닐,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니다. 이게 바로 사이비인데요. 사이비. 이때 쓰는 사자거든요. 비슷할 사자예요. 사람 이자에다가 써이자인데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인데 비슷할 사자예요. 그래서 이는 뭔 사일까요? 예, 그 정도로 하시고 추리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는 흡족과 흡사입니다. 참고에 흡족, 흡사, 흡족, 흡사입니다. 제가 이제 흡족이라고 하는 참고까지 연상한 것은 바로 2번에 있는 흡자 때문에 그런데요. 2번에 미흡입니다. 2번에 안일미 아직미자이죠. 안일미 아직미자에다가 흡자가 넉넉할 흡자입니다. 그래서 안일미 아직미 넉넉할 흡 미흡입니다. 그래서 미흡하다, 넉넉할 흡, 충분할 흡, 넉넉지 않다, 충분치 않다. 이게 바로 미흡이죠. 그래서 미흡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흡자를 끌어와서 참고 첫 번째 흡족. 그래서 흡족 같으면 넉넉하고요. 족할 족자, 족하고요. 넉넉하고 족하다, 흡족한 거죠. 그렇죠? 물이 충분하게 있다 해서 물이 충분하게 있어서 넉넉하다, 충분하다는 흡자이고요. 그 다음에 흡사할 때는 한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흡하고 흡족하고 흡사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연상된 겁니다. 저의 자유로운 연상 때문에 미안합니다. 근데 흡족할 때 흡하고 흡사할 때 흡, 이 흡자는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치 흡자, 비슷할 사자, 비슷할 사자. 그래서 마치 거의 같다 그래서 흡사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흡족하다 할 때는 삼수변이 들어가 있고 흡사하다 할 때는 마음심변이 들어가 있다. 이 표기상의 차이를 구별하라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1번 가게 되면 간주입니다. 볼간자에다가 치을 주자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간고라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금되지는 않고요. 간주하다, 그렇다고 보고 여기다. 그렇다고 보고 여기다 지을 주자를 여기다 주자로 그렇게 이해되죠. 그렇다고 보고 여기다. 간주하다. 오케이? 그다음 미흡, 강피약이라고 있죠. 약 같은 팍으로 도금을 해야 되고 소생, 깨날 소자에다가 깨날 소자예요. 이걸 이제 보통은 도금 문제에서는 갱생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갱생은 다시 살다인데 갱자는 이 앞에 생자가 빠져야 되겠죠. 빠진 거고 갱생이 아니라 여기서는 소생, 깨날 소자, 소생하다, 다시 깨나다, 깨나서 살다가 소생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3번 뭐라고 읽는다고요? 강피약. 근데 많이 쓰진 않습니다. 강피약 이것을 끄집어낸 이유는 괴팍 할 때는 팍으로 쓰이고 기타 팍으로 쓰일 때는 팍 본래 음대로 쓰인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3번 들어갑니다.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도금을 이 세 개를 도금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3번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건 좀 비교적 익숙할 것 같긴 한데요. 손, 해이죠. 손에 이거. 얘는 어때요? 제가 어제도 언급했습니다. 바르지 않을 뭐예요? 왜, 비뚤어질, 왜, 굽을 것. 그래서 왜곡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물 풍자수 3편 중에 하나인 태평, 천하, 윤직원, 영감, 왜곡된 시대관에서 왜곡이라는 일부러 한자로 쓴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재앙제자는 알죠? 재앙제자. 그래서 분리로 막 연계가 솟아오르는 재앙 상황이죠. 재앙 상황이고 재앙제자이고 백성민자이고 재민인데 얘가 문제죠. 대단히 어려운 글자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입을 아리자 재앙을 입은 백성 그래서 이재민 이렇게 되겠는데요. 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를 실자라서 뭐예요? 뭐 손실이겠죠. 손실 어때요? 이것은 얘가 말이죠. 혹자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관역곡자예요. 그래서 관역 한가운데 그래서 정곡이 되겠고 얘는 무엇입니까? 재해가 되겠죠. 해자가 있으니까 재해가 되겠죠. 이렇게 도금할 수 있어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손해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던 모양이에요. 4번이었던 모양인가 본데 그래서 3번을 하고 있죠. 손해, 덜다 손자,
줄어들다 손자, 덜다 줄어들다라고는 손자에다가 그 다음 해, 칠 해자, 해야 할 해자가 되겠고요. 비뚤어질 외자, 바르지 않을 외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구불곡자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면 이게 회의자이기 때문에 안 입을 자에 바를 정자 두 개의 글자가 합해져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음을 만들어낸 육서 중에서 회의 글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금을 추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뜻은 짐작이 가능한데 뜻은 짐작할 수 있는데 도금이 어려워서 꼭 기억합니다. 왜곡입니다. 그 다음 이재민, 자, 입을 리자인데 두음법칙이라고 적으세요. 이재민은 두음법칙이 반영된 겁니다. 원래 입을 리자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입은 한자는 술목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서술어 목적어. 자, 그래서 재앙을 입은 백성 이재민. 참고에 손실이 있고요. 이를 실자와 결합해서 그 다음 정곡을 보시면 발을 정자에 관역곡자에 관역곡자. 그래서 정곡을 찌르다라고 말할 때 원래 이제 양궁에서 10점 만점에 10점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 그 한가운데 있는 카메라를 깨뜨리기도 하는 한국의 양궁 실력. 거기서 정곡을 찌르잖아요. 그렇죠? 말로서 그렇게 핵심을 찌르는 것을 정곡을 찌르다 관역 한가운데를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았던 거죠. 정곡이 되겠고 재해가 되겠습니다. 정리했죠? 자, 4번 들어갑니다. 도금이 바른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패배가 맞습니까? 횡포가 맞습니까? 힐책이 맞습니까? 패권 맞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연상되는 단어를 밑에다가 북 뭐라고 썼고요. 폭노라고 썼고 폭 뭐라고 썼고요. 그 다음 뭐라고 썼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이 북녘북자가 다른 할 배 또는 패배할 빼자로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세요? 동자 이음어에서 공부했던 사실인데요. 북녘북자에 다른 할 빼자, 패배할 빼자. 그래서 이 도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얘가 폭자로 쓰이기도 하고 포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자 이음어가 반영된 1번과 2번은 동자 이음어 반영된 것으로서 가로횡 그 다음 이제 거칠다 이 포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횡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체 이게 입구자에다가 이 녀석이 있는데요. 이게 실자일까요? 이게 실자일까요? 그래서 이하고를 구별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호질이라는 작품이 있죠. 고전 소설 호질은 누구 작품인가요? 박지원 선생. 박지원 선생이 호질에서요. 호랑이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건 꾸짖을 질자입니다. 호질할 때 질자입니다. 호랑이의 꾸짖음 질책입니다. 따라서 실제 질책이고요. 얘가 바로 꾸짖을 실자입니다. 말씀한 자에 길자는 이게 꾸짖을 실책이에요. 그래서 질책, 힐책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패권인데요. 이게 으뜸, 패자, 권리권자, 패권, 으뜸, 버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패자가 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패배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북녘북, 다른 할 배, 패배할 배. 북녘북자가 이렇게 여기서는 배자로 쓰이고요. 밑에 참고 첫 번째는 북벌이죠. 북벌 정책하면 어떤 임금이 떠오릅니까? 효종, 복림대군 효종이 떠오르죠. 북벌, 7벌자이죠. 사람들이 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에 창과 자가 결합해서 사람이 창 들고 있으니까 정벌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북벌, 북녘북자에 패배할 배자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패배, 북벌 이렇게 비교하도록 하시고요. 횡포가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가로 횡자에 사나울 포자, 거칠 포자, 사나울 포자가 폭로, 폭도라고 말할 때는 사나울 폭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포자로 쓰이기도 하고 폭자로 쓰이기도 하고 동자 이음어입니다. 그래서 횡포이고 밑에 참고에 나와 있는 것은 폭로, 로자가 이슬 로자가 드러나다, 드러내다라는 로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폭도입니다. 폭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가 되겠는데요. 왜냐면 아까 언뜻 보니까 그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무리 도자가 되겠습니다. 헛될 도자, 무리 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중인변을 빼면 주자가 되겠죠. 달릴 주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복주가 되겠지만, 자, 그다음 힐책입니다. 꾸짖을 힐자. 그다음 이제 책망할 책자인데요. 그래서 질책하고 힐책을 구별하는데 질자고 힐자 구별을 잘 해두자 이런 차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책입니다. 역시 잘 기억해둘 특히 1번, 2번, 3번이 좀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5번 문제 들어갑니다. 도금이 바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안, 편의, 엽기, 갈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망자가 갈망이 이제 목마를 깔자에다가 그 다음에 소망하다, 바라다. 이게 이제 갈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마를 깔자를 쓰려면 앞에다가 막 목이 말라야 되니까 물수변, 삼수변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막 목이 말라야 되니까. 근데 삼수변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 다음 이게 망자입니까? 발할 망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위에 초두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예, 화초 또는 뭐예요? 식물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 갈망은 뭔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바른 것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현안, 편의, 편의를 제공하자. 편의, 엽기. 네. 자, 역시 쉽지 않은 내용이죠. 자, 아무튼 말이죠. 참고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 편자가 나와 있는데 편할 편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사실 의자입니다. 이게 편의입니다. 이게 바로 엽기입니다. 엽기가 되어 있고요. 이건 행각이라고 되어 있고, 갈망 여기 있네. 목마를 깔자에다가 발할망자, 목마를 깔자에 발할망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 이게 뭐죠? 갈이천정, 목이 말라서야 우물을 판다, 이런 개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1번은 현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현자가 매달다, 걸다 현재입니다. 매달다, 걸다. 매달다, 걸다. 그래서 문제 안이기 때문에 걸린 문제라고 여러분 적습니다. 걸린 문제라고 적습니다. 걸린 문제. 현안에서 조심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건데요. 만일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표기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현안이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현안을 해결하자라고 말할 때 현재 현자, 마음속에서 생각하면 현재 현자를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기 문제에서 현재 현자가 맞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필기체로 썼나요? 현재 현자가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안건 아닙니다. 이 현안이라고 말할 때 이건 틀린 글자입니다. 표기 문제에서 아시겠죠? 우리가 현안을 논의하다라고 말할 때 현안은 저렇게 매달다, 걸다는 현자를 써야 된다. 에다가 문제 안자, 현안 저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현자가 되게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글자가. 근데 어쨌든 복잡한 글자라고까지만 생각하시죠. 그러면 주관식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현재의 현자는 절대 아니다. 정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린 말씀이 오래도록 지속됐으면 좋으련만 현재 현자는 아니다. 걸린 문제다. 걸린 문제다. 2번 편파의 편파. 치우칠 편자에다가요. 치우칠 편자는 사람 인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파자인데요. 파자가 잠옷 파자라고 좀 어렵습니다. 잠옷 파자. 그래서 편파적이다 그러면 치우침이, 잠옷이 무슨 말이에요? 크다는 의미죠. 치우침이 크다라는 것이 바로 편파적 할 때 쓰는 말인데요. 편파적. 네, 그렇습니다. 3번은 엽기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버릴 포자에다가 버릴 기자라고 정리합니다. 버릴 포, 버릴 기, 포기입니다. 자, 어쨌든 한자 아직은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그렇죠? 포기하시지 말고 엽기라고 아까 써 있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엽기, 사냥을 엽자.
앞에 이제 요 개견변이 들어가 있죠. 개견변. 그래서 이제 짐승을 사냥을 하죠. 사냥을 엽자에다가 기이할 기자에서 엽기,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것들에 빠지는 행위를 엽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엽기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사냥을 엽자에 기이할 기자가 쓰는 것이고, 아까 이제 편파에 편의가 있었죠. 편의는 이렇게 써서 우리가 편의점, 편의상, 편의를 받으리다 할 때 쓰는 편의 있잖아요. 편할 편자에다가 마땅할 의자라고 정리합니다. 편할 편, 마땅할 의, 참고에 나와 있는 것이 편의입니다. 편의 제공, 편의점. 그 다음 4번은 갈등입니다. 갈등. 역시 이게 식물들입니다.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라고 적습니다.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하고 등나무가 막 얽혀 있잖아요. 얽혀 있잖아요. 그거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망은 이렇게 목마를 깔자이니까 당연히 풀초, 초두가 빠지고 앞에 삼수변 들어가서 목마를 깔자에 발알망자, 갈망, 가리천정, 목이 말라서야 그때야 우물을 판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가 닥쳐서 일을 해결하려 한다. 예, 마이너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렇죠? 목이 말라서야 우물을 판다.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유비무환, 거한사위, 반이어를 적어 놓습니다. 유비무환 해야 되고요. 유비무환, 미리 준비를 해두면 근심이 없는데 말이죠. 꼭 닥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지요. 거한 사위, 편안하게 있을 때에 사위, 위태로움을 생각하다. 편안하게 있을 때에도 항상 위태로움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자, 유비무환, 거한 사위 비슷한 말이고, 이것과 대조 개념으로서의 가리천정이 되겠습니다. 목말라서야 우물을 판다. 오케이, 됐죠? 현안, 편파, 포기, 갈등, 편의, 엽기, 행각, 행각, 돌아다니다, 이 다리각자죠. 이제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는 행각이라고 합니다. 행각은 이제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랄까 그렇게 이제 도를 얻고자 하는 것을 행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름철 석 달, 겨울철 석 달, 하안거, 동안거 그렇게 6개월 하안거, 동안거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행각하면서 여기저기 절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아무 절이나 가도 원래 객성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를 구하러 이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또 합니다. 이걸 행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5번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6번 들어가 볼까요? 도금 바른 것은 간석지, 용역, 승악이 무슨 말이래?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보족, 별로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승악이나 보족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도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도금 문제에서 이상하다는 둘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어휘력이 없거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이상하거나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의심하지 말고 이상하다 이건 아닐 거야. 정답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죠. 얘는 역자이기도 하고 무엇이기도 해요? 이자이기도 하죠. 바꿀력 쉬울 이. 자, 동자 이유 뭐죠? 바꿀력 쉬울 이. 그래서 용이 참 용이하다. 얼굴 용자이기도 하고 받아들이다 용자이기도 하고 쉬울 리자로 쓰여서 용이하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용이하다, 쉽다는 얘기죠. 1번이 답인데요. 간석지. 참고에는 뭐 이거? 간척지. 간석지. 그 차이. 용역은 이렇게 생긴 용역. 불일 역자, 쓸 용자, 용약. 자, 다시 정리해 두기로 합니다. 도금이 바른 것은 정답 1번입니다. 간석지입니다. 이 간자가 무슨 간자죠? 방패간자죠. 방패는 막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방패간, 막을 간이라고 합니다. 석자가 개펄, 석자의 개펄.
물이 바닷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삼수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펄석자 간석지하고 간척지로 내려봅니다. 참고에는 간척지입니다. 이 척자가 열다 척자 또는 쉽게 그냥 개척할 척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 손수변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손수변에다가 돌석이잖아요. 그래요. 손으로 말이죠. 돌을 막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열다, 개척하다. 어떤 곳을 개척하려면 돌멩이들을 막 드러내서 논밭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논밭 같은 것들을 일궈야 되겠죠. 논밭을 일궈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간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척자로 쓰이긴 하지만 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돌, 금석문에 새겨진 것을 손으로 말이죠. 뜨는 행위. 손으로 뜨죠. 뭘로요? 먹물로. 먹물로 손으로 뜨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탁본이라고 하죠. 이 백길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백길탁자라고 쓰입니다. 열다, 개척하다 척자에 백길탁자 두 가지로 쓰여서 탁으로 쓰일 때는 이것과 결합해서 본자를 쓰게 되면 탁본, 이 탁본. 탁본 작업 아시죠?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근데 담임선생님이 일요일 날 너 어디로 나와라. 왜요? 일단 무조건 나와. 왜요? 일단 나와. 너 반장이니까. 반장인데 왜 나와요? 어제 나와. 아, 진짜 짜증 죽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원통 하나를 들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디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어디 비석으로 가더라고요. 비석에다가 말이죠. 일단 너 씻어라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 선생님 고발해야 돼. 그래가지고 개천에 가가지고 물동에 가다가 막 제가 막 씻고 막 이렇게 닦았잖아요. 닦고 그런 다음에 다 마른 다음에 거기다 먹물을 쫙 칠한 다음에 그 다음 거기다가 이렇게 이게 상당히 귀한 오래된 조선시대 뭐 언제 뭐 요때 그런 비석이란다 하면서 이 필체가 이게 보통 필체가 아니야라고 뭐 압니까? 그러면서 이제 2장, 석장, 넉장을 막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된 거 본인이 가지고 다음 잘된 걸 나한테 주면서 이건 잘 갑으로 남겨라. 그래서 그 하루를 망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이 탁본 작업을 그때 처음으로 따라가서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본을 뜨는 거죠. 본을 베끼는 거죠. 그래서 탁본 할 때는 탁이고요. 척하고 탁자, 척하고 탁자 그렇게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와봅니다. 그래서 간척지 할 때 쓰이는 척자가 이때는 척으로 쓰이지만 탁본 할 때는 탁으로 도금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간척지, 자 2번 용이입니다. 용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쉬울 이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자가 많이 써요. 얼굴용 또는 받아들일 용. 용서하다 할 때 이 용을 쓰니까. 쉬울리 바꿀력. 여기서는 바꿀력자로 아니고 이제 바꿀력장이지. 하여튼 바꿀력자로 쓰여서 여러분 이거 있죠. 그 뒤에 가면 문제 나오겠구나. 여기서 지금 생략해야 되겠다. 아무튼 말이죠. 뒤에 가면 또 역자로 쓰임이 나올 겁니다. 역지사지할 때 쓰일 겁니다. 그다음 증오 미호할 증자에다가 오자가 아카락자잖아요. 원래 아카락자가 미호하다 오자로 쓰이죠. 그래서 아카락 미호할 오 증오 얘는 포착이요. 포착 잡을 포 잡을 착. 다 손수변이 들어가 있죠. 다 손으로 잡아야 되겠죠. 잡을 포, 잡을 착이라고 적습니다. 포착입니다. 그래서 간석지, 용이, 증오, 포착, 참고에는 간척지, 용역, 쓸용제, 불일력, 용역, 예. 용역을 시켜서 뭐 어떤 짓을 하고 막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꼭 나쁜 말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꼭 그렇게 용역하면 좀 나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꼭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7번 들어갑니다. 6번의 정답은 뭐였죠, 여러분? 6번의 정답은 1번이었죠. 7번 갑니다. 바르지 않은 거 박탈, 개발, 파탄, 폐륜. 어렵습니다. 문제의 어떤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뭐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드는 거 있나요? 다들 되게 어렵긴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2번. 개발 어떤가요, 여러분? 개발. 개차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하다 할 때 개차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열다 개자거든요. 개발하다 할 때는 이게 개자인데요. 열다 개자. 이건 좀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열다 개자, 펴다 발자, 펴다 발자. 이게 개발인데, 개발하고 우리 항상 좀 구별하자라고 하는 게 뭐죠? 기회발이죠. 기회발. 따라서 이것과 항상 구별하는 게 기회발인데요. 열어, 펴다, 개발하고, 이 개발은 뭐예요? 일깨우다, 일깨워 발휘하게 하다. 그래서 이 개발은 뭘 일깨워서요?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 발휘하게 하다가 개발이고, 그래서 이 개발과 구별하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찍지 말고, 한자도 찍지 말고 형태가 유사한 어휘들을 염두에 두고 냈을 수도 있어라고 의심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찍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나는 2번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기회발입니다. 일깨울 기회, 발휘할 발, 또는 펼발, 펴다. 개발은 이렇게 쓴다라는 것, 옆에 개발을 이렇게 썼습니다. 개발과 개발 구별하자. 소지를 개발하고가 맞습니까? 소지를 개발하고 맞습니까? 소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박탈 맞습니다. 벗기다, 오른쪽에 이제 칼도 방자가, 칼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칼로 벗기는 거죠. 벗길 박자에다가 뺏을 탈자, 그래서 박탈하다. 3번은 파탄입니다. 깨뜨릴 파자, 깨질 파자잖아요. 그렇죠? 깨질 파자에다가 탄자가 터질 탄자, 솔기 터질 탄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탄인지, 솔기가 실사변이잖아요. 솔기가 뭐예요? 꿰맨 것이죠. 꿰맨 것이 터지다 해서 파탄입니다. 그 다음에 패륜입니다. 패자가 어그러질 패자입니다. 그 다음 윤리, 윤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륜입니다. 윤리가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륜, 정답을 2번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8번 들어갑니다. 독립선언서 어휘, 기역, 리을의 한자음 중에서 바른 것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독립선언서의 한자음이 요새는 좀 덜 나오고 있어서 다행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일단 나왔던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래전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전, 눈목전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눈목전이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게 목전인데, 목전, 눈앞에 목전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지? 눈목전은 아닌데? 목전 이상하죠? 이게 뭐예요? 서광이라고 해요. 서광. 이 서자 맞습니까? 이것도 뭐지?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재촉. 재촉은 우리말 아닌가? 수저라고? 독립선언서에서 수저로 뭐 먹는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는데? 이거 이상한데? 수저란 단어가 독립선언서에 나올 수는 없는데?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또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2번 이렇게 추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안전입니다. 안전. 눈한자. 그래서 안전하고 목전은 이렇게 다릅니다. 눈한자가 되겠고요. 우리가 안과 안경할 때 안자입니다. 서광인데요. 여러분 서광, 서자가 새벽 서자예요. 새벽 서자인데요. 이 날일 앞에 이제 해일자, 날일자를 빼면 얘가 더일한 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더이서자이긴 한데요. 새벽 서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
새벽빛입니다. 그래서 서광을 어떤 면으로 쓰이냐면 이 동일선언서에서 서광이 희망으로 쓰입니다. 괄호 열고 희망이라고 쓰세요. 독립에 서광이 비친다. 희망이 비친다. 근데 이 서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광. 우리가 이제 요것보다는 요걸 많이 씁니다. 서광. 이 상서로울 서자, 상서로운 빛입니다. 밑에 참고에 있는 서광은 상서로울 서자라고 정리합니다. 상서로운 빛입니다. 그 다음 디귿은 최촉입니다. 제촉할 최자입니다. 제촉할 최자. 그래서 제촉할 최자로서 최촉장을 발부하다. 여기서는 독촉장으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만 제촉할 최자에다가 급할 촉자입니다. 급할 촉자. 급할 촉자에서 연상해가지고 밑에 촉급, 자, 참고의 끝에 촉급, 급할 촉자에 급할 급자, 촉급, 촉급하다. 이렇게 연상이 되었고요. 아무튼 최촉 음은, 자, 뜻은 제촉과 비슷합니다. 뜻은 제촉과 같지만 동선에서 도금은 최촉이라고 도금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주저입니다. 주저. 수저가 아니라 수저예요. 주저, 머뭇거리다, 주자에 머뭇거리다, 저자. 그래서 어쩌지라고 발족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주저, 머뭇거리다라고는 주자와 저자 정리합니다. 안전, 서광, 최촉, 주저.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에는 목전, 서광, 촉급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서광은 새벽빛이고요. 밑에 있는 서광은 상서로운 빛입니다. 독립선언서에서 위에 있는 서광은 새벽빛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9번 들어옵니다. 얘 무엇입니까? 아첨이냐 아부냐 가첨이냐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아류냐 3번은 일단 제낍니다. 들어본 지 없으면 제껴버립니다. 아시겠죠? 1번과 2번과 4번 중에서 뭡니까? 아류는 좀 이상한데요. 아류는 흐를 유자 유형 할 때 유자니까 뭐 얘는 아닌 것 같죠. 아첨이 아부예요. 부자라고 보기 좀 이상하죠. 부자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첨입니다. 자, 참고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자입니다. 아부 이거요. 이게 뭘까요? 한자성어인데요. 언더가자 유 이거 뭐 같아요? 구. 이게 용자죠? 용자. 아유구용. 아유구용입니다. 아유구용하고 무엇이 같은 말이에요? 교원 영색이 같은 말. 아유구용 교원 영색 아부와첨 관련돼 있죠. 아리오는 이렇게 씁니다. 아리오 이렇게 쓰는데요. 버그마자에 흐를 요자 있습니다. 네, 참고에는 더 어려운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나와 있네요. 참고 첫 번째 뭔 줄 아세요? 칠박자의 멸할별 쳐서 멸해버립니다. 박멸입니다. 바퀴벌레를 박멸하고 싶죠? 박멸입니다. 바퀴벌레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칩니까? 급하면 그렇게 하죠. 급하면 손 팍 쳐야지 뭐. 왜 씻으면 되는데 뭐 손.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멸. 이건 뭐예요? 이 칭찬할 포자인데 이 폄자입니다. 포평. 포평이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포평이라고 하는 칭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난하거나. 자, 이건 뭐예요?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데요. 흙을 말이죠. 판에 위에다 놓고서 반죽합니다. 반죽할 날짜 날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재정리해 드립니다. 9번의 답은 1번 아첨입니다. 언더가자에다가 아양떨 첨자입니다. 이제 언더가자가 이제 그냥 아첨아라자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래서 아첨입니다. 아양떨 첨자입니다. 아첨아라자에다가 붙자는 붙을 붙자입니다. 붙일 붙자입니다. 달라붙는 거죠 뭐. 아양떠면서. 아유구용 아첨하는 말 유자입니다. 아첨하는 말. 구용 구차할 구자. 구차하게 보이는 얼굴. 아첨하는 말과 구차하게 보이는 얼굴. 이게 바로 아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교원 영색. 교묘한 말. 영색은 착하게 보이는 얼굴색입니다. 착하게 보이는 얼굴빛. 아류. 으뜸이 아니고 버금아자입니다. 이 버금아자에다가 흐를 유자입니다. 최고가 있다면 으뜸이 있다면 그 아류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버금입니다. 그런 흉내낸 모습 아류입니다. 아류는 좋지 않습니다. 박멸, 칠박자에 멸할멸자 박멸하다. 손으로 쳐서 주먹으로 쳐서 멸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포평. 칭찬을 포자에다가 가치를 떨어뜨리다라는 평자입니다. 여기다가 아래 하자 쓰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폄하입니다. 폄하. 폄하하다라는 말 많이 쓰죠. 폄하하다. 가치를 떨어뜨려서 평가하는 것이 폄하이죠. 아래 하자. 포자, 칭찬을 포자, 떨어뜨릴 폄자, 포평, 칭찬과 나무람. 요새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평. 여전히 살아있는 한자어휘입니다. 날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날조. 이 반죽할 날짜의 도금이 너무 어려워서 반죽할 날짜, 손으로 반죽하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날조하다 없는 것을 막 반죽해 만들어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날조 아닙니까? 날조까지. 자, 날조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의 답은 1번이었고 10번으로 들어갑니다. 도금 문제입니다. 이독, 실책, 시기, 현황. 우리는 앞서 실책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나왔습니다. 질책과 구별해서 꾸짖을 질자 구별해서 꾸짖을 힐자, 실책, 꾸짖어 책망하다, 실책. 얘는 맞습니다. 앞에 있었습니다. 현황 맞는데요. 현재 현자에다가 하물며 황자, 현재 현자, 현황 맞는데요. 하물며 황자. 1번과 3번 중에 답이 무엇입니까? 3번은 대단히 도금이 어려운 글자이죠. 샘하다 시자가 어렵죠. 샘하다 시자에다가 꺼릴 기자는 쉽죠. 위에 기자가 있으니까. 샘하고 꺼리다 시기. 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글자인데 시자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샘하다, 샘할 시자 할 때 이 짐승이 말이죠. 짐승 또는 사람이 말이죠. 샘을 낼 때 말이죠.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눈동자 한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흰자위가 보이잖아요. 흰자위가 샘할 때 말이죠. 참나 할 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말이죠. 이게 샘하다 시자입니다. 이제 풀을 청자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읽을 자이 이게 벼슬아칠 이자는 맞는데요. 벼슬아칠 이자. 이게 읽을 똑자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읽을 똑 구절두로 쓰이죠. 그래서 이독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 있나요? 이두이죠. 이두. 이상하니까 답을 1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독이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 얘는 이두이고 얘가 뭐예요? 참고. 독서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구독점이야? 구두점이야? 구두점이겠지. 구두점을 찍다. 여기 있구나 또. 실책과 구별해서 앞서 뭐라고 했죠? 질책이라고 했죠. 시기할 때 이 시자를 끌어와서 시의인데 시의 많이 안 쓰이는데 독립선언서에 나와요. 그래서 시의, 시기하고 의심하다. 독립선언서라고 체크하세요. 현황할 때 황자를 끌어와 가지고 황차인데 황자가 무슨 말인데요? 하물며 더욱이라고 적습니다. 황자 하물며 더욱이. 시의, 시기하고 의심하다. 독립선언서에서 쓰는 말. 참고 독서 구두점 질책 시의 황차. 자, 읽을 똑 구절두 1번 정답. 읽을 똑 구절두. 이두 설총이 집대성했다고 하는 이두. 샹철 그 다음 구결 같은 범주 이두식 표기죠. 자, 이두 실책 시기 현황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11번 들어가도 되겠죠. 풍비란 말이 뭐지? 들어봤나요? 준설을 많이 들어봤는데 준설 작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물수변이 들어가 있으니까 준설 작업이라는 게 뭐죠? 어디서 쓰이죠? 항만 같은 데 쓰이죠. 항만에서 준설 작업을 하죠. 그렇죠? 4대강 사업한다고 이제 준설 작업을 막 했습니다. 왜요? 배를 띄우려면 왔다 갔다 하려면 파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설 작업. 깊게 파내는 작업이에요. 쇠도 들어봤는데요. 경질 들어봤는데요. 풍비가 안 들어봤는데요. 나는 1번으로 찍겠어요. 풍미입니다. 풍미. 어떤 데 쓰이지?
바람풍자에다가 쏠리다 미자, 쏠리다 미자라고 쓰세요. 쏠리다 미자, 쏠릴 미자.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하더니라고 옆에서 쓰세요. 한 시대를 풍미하다라고 옆에 쓰세요. 한 시대를 풍미하다. 그때 쓰는 풍미거든요. 시대를 풍미하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말이죠. 풀들이 한쪽에 싹 쏠리잖아요. 그렇죠? 유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행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싹 쏠리잖아요. 그거 안 쏠리면 말이죠. 뭔가 혼자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참 좀 여하튼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 좋습니다. 뭐가? 유행이라는 것이. 그렇지? 바지가 남자들은 별로 바꿀 것이 없으니까 바지의 형태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바지가 통이 넓었다가 다시 또 좁아지면서 동생 바지처럼 짧아졌다가 그래서 바짝 조였다가 또 일정 정도 3, 4년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넓힙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짧은 바지 짧게 통이 좁은 걸 입으면 뭔가 이상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렇죠? 마치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게 만듭니다. 그렇죠? 계속 사게 만듭니다.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렇죠? 나중에 또 유행이 돌아올 거야 하면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다시 또 걸어놓습니다. 10년 뒤에 역시 그 유행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다릅니다. 입고 나가면 이상합니다. 아까워서 고칩니다. 그래도 입지 못합니다. 버립니다. 결국 버립니다. 시대를 풍미하다 할 때 선생님 풍미가 다른 풍미도 예 있으면 만미자 이 풍미가 있습니다. 풍미가 좋다. 음식입니다. 음식의 맛.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풍미는 이거죠. 만미자, 만미자, 만미자. 입구변에 아닐미자, 만미자 쓰죠. 풍미. 근데 이 풍미하고 구별해서 1번에 쓰인 풍미가 뭐라고요? 한쪽으로 쏠리는 문화적 경향, 쏠리는 경향입니다. 경향. 1번은 어쨌든 풍미, 한 시대를 풍미하던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정리합니다. 준설. 깊을 준, 치다, 파다, 설자. 깊게 파내다라고 쓰세요. 준설, 깊게 파내다. 항마는 계속 준설 작업해야 돼요. 자꾸 모래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준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모래를 파내야 됩니다. 그 모래로 모래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로 씻어가지고 그 다음 아파트를 짓는 데 쓰면 되니까. 쇄도입니다. 죽일살자에 감하다 쇄자, 빠르다 쇄자, 죽일살, 감할쇠, 빠를쇠. 여기서는 쇄도는 뭐예요? 빠르다 쇠자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빠를쇠. 빠르게, 빠를쇠, 이를 또 빠르게 이르다 도착하다, 쇄도하다. 이르다, 몰려오다, 빠르게 몰려오다, 쇄도오다. 경질, 다시갱, 고칠 경자, 시각경자. 기억하시죠? 바꿀 질자라고 쓰세요. 바꿀 질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는 거죠. 고쳐 바꾸는 거죠. 경질하다.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갈고 다른 사람으로 앉히는 거죠. 경질하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동자 이음어들이 많아서 동자 이음어가 많아서 죽일살자에 감하다 쇠자 살충제 벌레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제재이고요. 살충제 상쇄하다 서로 감하다 상쇄. 뇌쇠적이다 할 때 뇌쇠 뇌자는 번뇌할 뇌자입니다. 번뇌할 뇌자이고 쇠자 뭐예요? 이르다. 번뇌에 이르다 뇌세 번뇌 이르다라고 적으세요. 번뇌 이르다. 뇌세적이라고 말을 하면 여성의 미모 때문에 남성이 번뇌에 빠지는 것을 뇌세적. 뇌세적 그러면 보통 이제 섹시하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죠. 뇌세적 그러면 이제 섹시한 모습입니다. 뇌세 번뇌 이르다. 삼경, 시각경자로 쓰이는 삼경, 병야, 자시, 가장 깊은 밤이죠. 12시, 밤 12시 전후가 되겠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죠. 좋습니다. 정리됐죠? 죽일살, 감할쇠, 빠를쇠, 다시갱, 고칠경, 시각경. 12번 들어갑니다. 밑줄진 한자 발음이 서로 다른 것은 서로 같은 것은 그랬잖아요. 도구 문제입니다. 결국 1번 안. 이게 바꿀 역자의 슐이자라는 걸 전제로 해서 바꿀 역, 슐이, 역이. 안역, 아니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겠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네. 한자에 대해서. 혹시 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 장살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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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역이겠죠. 그러면 안이하고 무역이니까 이하고 역이니까 의미 다르죠. 그런 얘기입니다. 승, 이길 승자이죠. 부, 칠부자, 승부입니다. 승부. 이기고 지는 거겠죠. 이건 뭐예요? 부채이다. 부채. 얘는 항상 부자로만 써요. 부자로만 쓰이기 때문에 얘는 부자로만 써야서 답은 2번 같은데요. 부채, 채무를 지다, 칠부자. 이게 고칠 경자에 다시 갱자였다고 방금 공부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변경, 변갱? 아니죠. 변경이겠죠. 문제는 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얘는 솔직히 두 가지 음으로 다 쓰이거든요. 뭘로 쓰이는데요? 갱신도 되고요. 경신도 되거든요. 문서라거나 기록 같은 것들은 문서라거나 이런 것들은 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은 경신으로 쓰이잖아요.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죠. 경신. 둘 다 쓰이는데 만일 이걸 경신으로 도금하면 변경, 경신 그러면 답이 되지 않고 이걸 갱신으로 하면 이거 같은 것이었구나. 이걸 경신으로 하면 정답이고 갱신으로 하면 정답이 아니고 4번 뭐예요? 생략과 성찰이네요. 살필성, 성찰. 덜다 생략. 생략, 성찰 의미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답을 뭘로 하겠어요? 얘는 이렇게도 도금되고 저렇게도 도금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융통성이 발휘됩니다. 얘는 경자도 되고 갱자도 되고 얘는 항상 부자인 것이고 정답은 무엇인가요? 2번이죠. 당연히. 이건 흔들릴 수 없이 항상 같죠. 3번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답을 2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2번. 자, 1번 정리하면 안이 편안할 안자에다가 슈리자. 무역, 장사할 무자에 바꿀 역자. 그래서 얘는 슈이 바꿀역 둘로 쓰인다. 2번 승부하고 부채 항상 부자로 쓰입니다. 이길 승 질부 이기고 지다 승부. 부채 채무를 지다 부채. 둘 다 똑같이 부자로 쓰여서 정답 2번. 3번 변경 갱신. 자, 물론 경신으로 도금이 가능합니다. 이거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얘는 둘 다 가능하지만 얘는 항상 부라만 쓰니까 정답을 2번으로 한 이유 아시겠죠? 이의제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4번 생략과 성찰. 그래서 덜다 생자 줄일 리약자. 덜다 생 줄일 리약 생략. 덜다 줄이다. 성찰 살필성 살필찰 성찰. 자, 이제 성찰 살펴보는 거죠. 답은 2번이었고 참고해 갑니다. 역지사지에 이건 한자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참고에 나와 있구나. 이건 써주세요. 역지사지잖아요. 역지할 때 지자는 땅지자를 써주세요. 땅지자. 땅지사를 좀 더 크게 확대해 볼까요? 이게 땅지자가 되겠는데요. 땅지자. 그래서 어쨌든 이 땅지자인데 문맥상 해석은 처지지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처지를 바꾸어서 이죠. 그 다음 사지, 그것을 생각하다라고는 지자이죠.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함이죠. 그래서 이 지자, 그것을 이 지자, 그것 지자 이걸 써야 됩니다. 뭐 가다 지자, 그것 지자, 뭐뭐의 지자, 음은 항상 지자입니다. 이어반장이죠. 이 쉽다, 이어, 같다, 같을 여자입니다. 같을 여자. 같을 여자. 그래서 이어반장, 계집여자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을 여자입니다. 같다. 뭐가 같아요? 반장,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어때요? 쉽다. 이어반장은 쉽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도금이 나와 있죠. 이건 뭐예요? 성묘. 여기서 이제 성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찰이 있어서 성묘, 묘를 살피는 거죠. 성묘. 그 다음 통찰, 찰자가 있어서 찰자를 끌어와서 통찰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통찰.
통할 통자에 살필 통자가 아니 살필 찰자가 통할통 살필 찰자인데 문제는 통자가 말이죠. 뭘로 쓰기도 해요? 동자로 쓰기도 합니다. 노량진동, 인사동 동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동자로도 쓰이고 통자로도 쓰이고 그렇다는 것도 더불어 알아둡니다. 여기서는 통찰할 때는 통으로 쓰입니다. 이제 정리됐죠? 하여튼 정답은 2번으로 하고 다만 3번 같은 경우는 갱신, 경신이 다 도금이 가능하다 문장 형태로 되어 있진 않아서 하지만 답을 2번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었고 마지막으로 13번 들어갑니다. 매개, 저촉, 가피, 융화. 어때요? 이상한 게 뭡니까? 거의 안 들어본 거? 가피가 뭐예요? 그렇죠? 가피 이상하죠? 3번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매개, 저촉, 가피, 융화. 가피가 아니라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하자입니다. 하자. 하자가 있다. 하자 발생 그런 말 쓰잖아요. 완전 의미 다르죠. 그 가피가 아니라. 티 하자에다가 흠자자 티와 흠입니다. 티가 있고 흠이 있어요. 하자 발생입니다. 하자 발생. 답은 3번이 역시 맞았습니다. 이렇게 아예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않은 것을 물어보면 참 답하기가 쉽긴 합니다. 이런 단어가 어디 있어? 라고 그러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걸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개 중미할 매자에다가 끼다 중간에 끼다라는 개자입니다. 그냥 매개할 개자라도 해버립니다. 그냥 매개 맞습니다. 그래서 중매할 매자 가운데서 중매하다 매자가 있어요. 밑에 참고에 대중매체를 끌어와 봤습니다. 대중매체 대중들에게 중매해주는 그런 사물 대중매체 언론이 되겠습니다. 2번 저촉입니다. 거스를 저자에다가 닿을 촉자 저촉입니다. 닿을 촉자가 있어서 밑에 참고에 일촉즉발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한번 닿으면 곧 폭발해 버린다가 바로 일촉즉발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촉과 일촉즉발입니다. 자, 4번은 융화입니다. 융자가 녹일 융자입니다. 두음법칙이라고 적으시죠. 융화. 원래 녹일 아래융자인데요. 융으로 쓰여서 녹여서 화할 화자 녹여서 화합을 이룹니다. 융화합니다. 그런데 융성할 때 융자는 다릅니다. 융성은 저렇게 씁니다. 융할 융자에다가 성할 성자 융성이라고 읽습니다. 13번은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자라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참고는 대중매체 일촉즉발 그 다음 융성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 도금 주로 이제 예전에 기출되었던 어휘들을 예로 들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